마이크로비트 수업을 진행할 전흥정입니다. 오늘 배울 마이크로비트는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도구 중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보드 중 하나입니다. 아두이노, 할리코드, 오렌지보드, 라즈베리파이 등 다양한 도구들 중 마이크로비트, 피지컬 컴퓨팅은요, 여러 가지 센서를 연결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드에 비해서 마이크로비트는 내장 센서들이 있어 다른 부품들을 연결하지 않아도 센서들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생활형 메이커 중에 쓰레기통 만들기라든지 컵 온도 측정기 등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생활형 메이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동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오른쪽 거는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문이 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RC카를 연동해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메이커 코드 편집기에서 코딩을 진행하는데 기존의 블록 코딩과 같은 형식입니다. 오늘 작업할 프로젝트는요, 온열 질환 예방 알림입니다. 온열 질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일사병, 열사병 뉴스가 있습니다. 일사병, 열사병은 어떤 때 발생하나요? 폭염이 있는 날, 폭염 경보가 있는 날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사병과 일사병은 언제? 덥고 습한 환경에서 또는 높은 온도,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이런 온열 질환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쉬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햇빛을 피해주고 물을 마시고 쉬어주는 것.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적절하게 쉬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35도 이상 온도로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알림이 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어러블로 내 몸에 가지고 있다면 일정 시간 이후 알림이 울려서 강제적으로 쉴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세컨드는 1초당 1씩 증가하고요. 1시간 3600초가 되면 3600초 이상이 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35도 이상이 되고 1시간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이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디버깅 데이터를 수정해서 작동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딩에서 보면 1시간이 지나야 멜로디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코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을 해보고 싶다. 디버깅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내가 어디 논리적인 구조가 맞는지 틀렸는지, 산술 연산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여기를 5초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5도까지 값을 올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21도였으니까 인위적으로 값을 올린다고 해도 23도 해볼게요. 지금 현재 21도에서 2도 더 올린 23도.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앞에 우리 일사병, 열사병과 관련된 알고리즘과 별개로 우리가 수치를 약간 조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대로 작동하는지만 보기 위해서 값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23도 이상이고 5초 이상이 되면 5초 초과네요. 5초 초과가 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코딩으로 변경했고요.
저장해서 마이크로비트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고요. 파일을 끌어서 마이크로비트에 넣어주시면 깜빡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죠?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이터가 다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그냥 주황색 네, 이제 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불만 켜져 있는 상태, 전원만 공급된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다 들어갔네요. 현재 20도, 2도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제 체온을 이용해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도, 23도 이상이니까 1도 더 오른 상태에서 5초를 유지해야 되겠네요. 자, 23도 되었고요. 다시 떨어졌다. 23도. 자, 이 상태에서 5초 있어야 경보음이 울리겠죠? 경보음이 안 울리, 네, 울리네요. 자, 이렇게 경보음이 울립니다. 자, 이렇게 온열 지방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온열 질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냉방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냉방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병은 언제 생기나요? 여름의 무더운 외부 기온에 비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과도한 실내 외 기온 차이가 발생되면 사람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냉방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냉방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온도차가 5도 이상이 되면 알림이 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중요하니 5시간마다 자동으로 10분 동안 환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을 여는 거는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작동시켜 보면 됩니다. 자, 바깥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바깥 온도를 재어서 그 온도를 실내 온도계로 보내줘야 합니다. 창문을 여는 거는요, 5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거, 그리고 10분 동안 창문을 연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 이 값들을 공식에 맞춰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쪽 온도계는 바깥의 온도를 받아서 만약 온도 값이, 실내 온도 값이 바깥의 온도에서 5도를 뺀 것보다 더 낮으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도 센서 값만 출력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허스키 렌즈를 이용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스키 렌즈는요,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AI 머신 센서이고요.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고 내장 알고리즘으로는 얼굴을 인식하고 물체 추적, 물체 인식, 라인 추적, 색상 인식, 태그 인식, 물체 분류까지 이런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얼굴 인식이고요. 연결 가능한 보드들은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라즈베리파이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얼굴 인식은 허스키 렌즈에서 페이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거는 페이스로 뜨고요. 하얀색 테두리가 기본은 단일 얼굴 하나만 학습 가능하고요. 2개 이상 할 경우 따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허스키 렌즈 연결하고요. 허스키 렌즈에서 내가 저장된 아이디가 1번일 경우에는 웃는 아이콘을 등록되지 않았거나 2번, 3번 등의 그 외에 아이디,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거는 우는 아이콘을 출력하는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이 마무리되면요. 얼굴 인식 데이터를 준비해 두고 허스키 렌즈로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등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등록된 거를 모두 지웠거든요. 그럼 페이스, 일단 얼굴 모양이라는 것까지는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된 거는 전혀 없고요. 등록 진행할게요. 페이스 인식이고요. 얼굴 인식 중에서도 자, 여러 개를 등록하기 위해서 Run Multiple이라는 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절해 주고 Save, Data Save, Yes. 자, 이제 학습시킬 건데 지금 페이스라고 하얀색으로 박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이스 이것도 페이스 2. 자, 제가 1번과 2번만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페이스 ID 1, 페이스 ID 2. 자, 이거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처음처럼 하얀색 페이스는 페이스인데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인식하는 거죠. 앞에 얼굴과 같죠. 같은 동일 인물임을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진은 등록하지 않았지만 페이스 아이디 1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비트에서도 한번 볼게요. 페이스 1은 웃는 것, 페이스 2, 아까 제가 페이스 2는 우는 것, 페이스가 없는 것도 우는 것, 페이스 1은 웃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는을 아마 저장되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1번만 등록된 거 이어서 페이스 아이디 1인 경우에만 지금 웃는 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브모터를 달아서 자동문을 만든다면 페이스 1만 문이 열리게 하든지 아니면 페이스 1이 아닌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리게 한다든지 이런 관련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메이킹을 해본다면 더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